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금융 전문가들은 흔히 대기업의 우량주나 글로벌 브랜드에 자산을 꼽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것에 제국에 우리의 소중한 돈과 신뢰를 묻어두는 겁니다. 기업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커피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공룡 스타벅스가 텀블러를 싸게 파는 특별 할인 행사를 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줄을 서는 브랜드가 가격을 낮춰주겠다는데 이보다 더 완벽하고 안전한 성공 방정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손해를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 대중의 이목을 끌만한 발랄한 말장난까지 곁들였습니다. 마케팅 담당자는 아마 이번 행사가 가져올 거대한 매출 실적을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단 한순간의 잘못된 주식 매수로 반토막이 나듯 기업의 운명도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곳에서 무너집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 재앙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단 한 줄의 문구가 수조 원짜리 브랜드의 심장을 찌르는 치명적인 독 화살이 될 줄은 조직 내부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기업의 시스템이 정교하고 단단할 것이라 믿습니다. 수많은 결제 라인을 거치며 위험 요소를 완벽하게 걸러낼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 믿음이 얼마나 나약한 환상에 불과했는지 낱낱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팩트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케팅 직원의 실수가 아닙니다. 기업의 눈과 귀가 대중의 삶과 역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경영학적 경고입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을 부실 기업에 투자했다가 한순간에 날리지 않으려면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생리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사회의 공기를 읽지 못할 때 시장은 상상 이상으로 잔혹한 형벌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견고하던 스타벅스의 성벽을 단초 만에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일까요? 모두가 평화롭게 모닝커피를 마시려던 그 아침, 스타벅스의 화면에 뜬 단 몇 개의 단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폭탄의 도화선이었습니다. 그 배너가 켜지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며 대기업 대표이사의 목을 하루 만에 날려버리는 전대미문의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과연 그 평화로운 아침을 깨운 파멸의 단어들은 무엇이었을까요? 평화롭던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스타벅스 앱을 켠 수만 명의 손가락을 멈추게 만든 단어는 바로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이었습니다. 텀블러를 시원하게 깎아주겠다는 의도였겠지만 이 글자를 마주한 사람들의 머릿속엔 완전히 다른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5월 18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깊은 흉터인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광주 시내를 짓밟았던 계엄군의 군화 소리와 탱크의 굉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독재 정권 시절 공안 당국이 대학생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던졌던 희대의 망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고스란히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었죠. 비극적인 역사와 고문의 기억을 한낮 커피잔 할인 행사의 재미 요소로 소비해버린 이 대담한 무지는 순식간에 대중의 마음속에 가장 뜨거운 불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이 황당하고도 참혹한 상황을 경제학적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주 유명하고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 식당의 단골 손님들 중 절반 이상은 특정 성분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치명적인 땅콩 알레르기를 앓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의 지배인도 주방장도 당연히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철없는 막내 요리사가 손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며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모든 요리 위에 땅콩 가루를 무차별적으로 뿌려버린 것입니다. 악에는 없었어요. 그냥 고소하게 드시라고 재미로 그랬죠. 라는 변명이 화가 끝까지 난 손님들에게 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고객의 생명과도 같은 가치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기업 내부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아무리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라 한들 대중의 마음을 관통한 상처의 대가는 냉혹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황급히 이벤트를 중단하고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보통의 대기업이라면 여기서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며 소나기를 피하는 전략을 씁니다. 실무자를 징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신용을 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대한민국 경영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번개 같은 칼날이 움직였습니다. 사과문이 채 마르기도 전 신세계그룹의 수장인 정용진 회장이
직접 전면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초강수를 단칼에 내리꽂았습니다. 정 회장은 민주화 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모독한 이번 사안을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경로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은 다름 아닌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이사의 즉각 해임이었습니다. 연매출 수조 원을 움직이며 브랜드의 전권을 쥐고 있던 최고 경영자를 단 하루 만에 화면 밖으로 날려버리는 전대미문의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그룹 총수라지만 대기업의 수장을 이렇게까지 가차없이 경질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언뜻 보면 실무진의 잘못을 덮기 위한 과도한 처벌이거나 꼬리 자르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 분석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정 회장이 이토록 잔인할 만큼 빠른 속전속결을 택해야만 했던 진짜 경제학적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과거 신세계그룹은 경영진의 거침없는 소셜미디어 발언으로 인해 이른바 오너리스크를 겪으며 수많은 불매운동과 주가 폭락의 쓴맛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